자, 지수식으로 이루어진 함수를 얘기하는 거고, 지수식은 분명히 미친 상수고요. 지수 자리에 뭐가 있는 상태들? 변수가 있는 상태들을 지수식이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A의 X승이라는 이런 지수식을 Y에 대응시키며, 자,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지수함수 그래프였었고, 자, 여기서 드는 생각, 여기는 미체 관계없이 지수 자리가 특정 값이 되며 Y좌표는 고정이 됩니다. 자, 미체 관계없이 지수가 얼마가 되면? 0이 되면, 그치? 어떤 수의 영승은 항상 얼마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그쵸? 여기는 이 지수함수 그래프는 A 값에 관계없이 0, 어디를 지난다? 1을 지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A가 1보다 크면 지수함수는 뭐가 타는 상태? 증가하는 상태. 왜냐하면 곱하는 숫자의 기준은 1이 되기 때문에 1을 계속해서 곱하면 계속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오지만, 그치? 1보다 조금 큰 수를 계속 곱해 나가면 점점 어떻게 될까? 커지고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 점점 어떻게 될까? 작아지면서 0에 가까워지겠다. 그쵸? 자, 그런 느낌이라서 우리가 A가 1보다 클 때는 이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 있는 0,1을 기준점으로 해서 증가하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었고, 자, 무슨 선이 존재했다? 점근선이 존재했다. 그쵸? 그 점근선은, 자, 지금 요 지수식의 값이 항상 0보다 어떨 거기다 때문에 클 거기 때문에, 자, Y는 뭐가 되는 거였다? 0이 되는 거였다. 그쵸?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뭔가 평행이동이 쭉 일어났었던 겁니다. 자, 그럼 반면에, 자,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지수함수 그래프는 뭐가 타면서요? 맞아요. 감소하면서 자라고 있었어. 자, 여전히 몇 콤마 몇은 지납니까? 0,1은 지나죠. 그럼 얘가 이렇게 감소하면서 쭉 그려져도 Y는 0이라는 무슨 선을 가질 수 있다? 점근선을 가질 수가 있는 상태의 그래프였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로그 함수 그래프도 배울 건데, 로그 함수는 그러면 로그식으로 정의되는 함수 표현을 얘기를 하는 거고, 로그식이라는 것은 여전히 여기 있는 밑은 무슨 수의 표현이 들어가야 되며 상수 표현이 들어가야 되며 이 진수 자리에 들어가는 값이 변수 형태로 표현될 때 이런 식이 로그식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이러한 로그 값을 Y에 대응시킨 함수를 우리는 무슨 함수라고 하냐면 로그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로그 함수 그래프 우리 처음 만나는 거니까 점을 한 땀 한 땀 찍어가면서 그래프를 그릴 필요성이 있는데, 자, 먼저 A가 1보다 큰 상태로 해서 2인 상태의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생각해보죠. Y는 로그 2x 그래프를 그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로그를 다룰 때 항상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로그를 다룰 때는 항상 진수와 밑조건을 따져줘야 되는데 진수와 밑조건이 뭐더라? 정답. A 0보다 크다. 그쵸. 진수와 밑은 전부 다 항상 0보다 어때야 되고요? 커야 되고요. 단 누구는 1이 될 수 없다. 오, 그쵸. 밑은 1이 될 수 없다. 근데 어차피 밑은 상수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따질 필요는 없죠. 그럼 변수가 들어가 있는 이 x의 조건을 통해서 정역이 정해진다는 생각이에요. 자, 진수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x값은 0보다 어떤 범위에서? 큰 범위에서 그릴 겁니다. 그럼 이쪽에다 점 찍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생각이고 그럼 0보다 큰 영역에 이제 우리가 점을 하나씩 찍어 나갈 건데 찍을 만한 점들을 한번 대입을 한다 쳐볼까? 자, x에 뭐가 들어가면 y좌표가 간단해질까요? 2, 그치. 5, 2, 어디? 1 지날 거예요. 2 지날 때 1 지나니까 요 점 지나겠구나. 또 4, 그치. 2의 제곱이죠. 그럼 2의 제곱, 1이니까 4, 1이라니. 2를 지나겠구나. 또, 그치. 8, 3을 지나겠구나. 지수함수 그래프는 x값이 하나 커짐에 따라서 함수값이 엄청 빨리 커졌었는데 로그 함수는 반대로 x값들을 엄청 크게 늘려나가야 y좌표가 고작 몇 칸씩 올라간다? 한 칸씩 올라간다. 느낌상 서로 반대 관계의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느낌을 이제 나중에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 사이에 관계를 정리를 해 나갈 거고,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로그 함수 그래프가 쭉 계속 이어지면서 그려질 거예요. 그럼 얘는 여기서 점점 천천히 완만하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다. 그죠? 계속 커질 겁니다. 점근선은 있을까요? 없습니다. x값이 커지면 y값도 어쨌든 간에 계속 어떻게 되니까? 커지니까 천천히 증가하더라도 끊임없이 계속 가고 있는 거야. 무조건. 자, 그럼 이제 여기 이쪽에 이 주변부에도 뭔가 점들을 좀 찍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진수의 로그 값은 진수 자리에 1이 들어가면 그 로그 값은 항상 얼마가 되니까? 0이 되는 거니까. 그치. 1, 어디를 지날까? 0. 이 1,0 있잖아. 밑이랑 관계 있을까요? 없지.
왜냐하면 로그 A의 1은 항상 얼마니까? 0이니까. 아, 이게 누구와 관계없이 A와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야. 이해했니? 지수함수에서도 여기 있는 밑 A와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몇 콤마 몇이었고요? 0,1이었고 이러한 0,1을 우리는 지수함수의 대표적인 기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는 이 1,0이라는 것도 로그 함수의 무슨 점이라고 불러줄 수 있을까? 그치, 기준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점을 반드시 지나야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1,0 지날 거고요. 또 함수값 음수로 만들어 볼까요? 여기에 지금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은 넣어봤지만 그럼 여기에 지금 2의 마이너스 1승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몇 분의 몇이죠? 그렇죠. 그럼 2분의 1이 되면 함수값은 마이너스 1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2의 마이너스 2승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몇 분의 몇에서는? 그렇죠. 4분의 1에서는 또 절반에서는 함수값이 마이너스 2로 가겠죠. 그러면 0에 가까운 값을 계속 넣을 수도 있지만 0을 넣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0에 가까운 분수를 넣을수록 이 로그 값은 점점 엄청 작은 음수로 쭉쭉쭉쭉 떨어지면서 음의 무한대로 꼬꾸라지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가 미치인 로그 함수 그래프다. 그 미치인 로그 함수 그래프는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증가하는 건 똑같은데 지수 함수랑 다르게 빨리 증가한다, 천천히 증가한다? 천천히 증가한다라는 느낌인 거죠. 자, 해서 일반화하면 이제 이렇습니다. 아, A가 1보다 클 때 로그의 A의 X 그래프는 여전히 뭐하는 그래프이면서 증가하는 그래프이면서 자, A에 관계없이 반드시 몇 콤마 몇을 지나며 1,0을 지나는 그래프인 거죠. 그래서 여기 1,0 지나면서 증가하는 그래프 그릴 건데 뭐야? 그럼 얘도 지금 무슨 선이라는 게 존재하지? 점근선이 대신에 누구는 0이 될까요? 그렇죠. X좌표가 0인 Y축이 되는 거니까 X는 0이라는 직선이 점근선이 되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Y는 로그 A의 X가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컷. 그럼 이제 A가 0과 1 사이일 때도 궁금하지 않을까?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하면 여기까지만 하고 증가하는 것만 풉시다, 앞으로. 안 되겠죠. 자, 그래서 A가 2일 때를 받고, 자, 그럼 두 번째로 A가 2분의 1일 때를 볼까요? 그럼 우리 로그 함수식은 Y는 로그에 2분의 1에 X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제 감소하는 로그 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한 땀 한 땀 점을 또 찍어서 확인할 수 있긴 한데 자, 여기 2분의 1이 얘 마이너스 1승이지 않아? 얘 일단 정역도 확인해보면 여전히 진수 조건에 의해서 X는 0보다 어때야 하며? 커야 하며 자, 여기 있는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승이라 둘 수 있으니 2의 마이너스 1승 X라고 두면 이 마이너스 1은 앞쪽에 있는 로그의 지수의 분모로 가겠다. 그쵸? 그럼 얘가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그냥 무슨 1이에요? 그쵸? 그럼 이게 함수식이 Y는 마이너스 로그 2X로 바뀌어요. 오, 미친 로그식의 형태로 좀 변형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 함수식 앞에 마이너스가 달려있네? 그럼 이 마이너스는 사실 누구 앞에 달려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치? Y 앞에 달려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자, 이제 봅시다. 증가하던 로그 2x 그래프랑 이 마이너스 y는 로그 2x 그래프는 자, y 대신에 무슨 y가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y가 들어갔으니까 무슨 축 대칭의 그래프일까? 그렇죠. x축 대칭의 그래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아, 그럼 이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가 이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y는 로그 몇 분의 몇에? 2분의 1에 x가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렇듯이 밑이 서로 무슨 수 관계에 있으면? 역수 관계에 있으면 두 그래프는 무슨 축 대칭에? x축 대칭의 로그 그래프가 된다라는 생각인 거지. 그러면 이렇듯이 밑이 0과 1 사이 값에 있으면 그럼 일반적으로 얘가 증가하는 로그, 감소하는 로그 그래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A가 1보다 클 때뿐만 아니라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그때 로그 AX는 감소하는 그래프인데 이 감소하는 그래프도 어쨌든 간에 몇 콤마 몇은 반드시 지나요. 그치, 1,0은 지날 거기 때문에 여기 기준점 똑같이 지나면서 감소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는 로그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컷! 이렇게 해서 로그 함수 일단 기본형이 다루어져요.
근데 우리 아까 이 지수랑 로그 사이에 관계를 좀 보기로 하지 않았었나? 그치? 그럼 관계를 보러 가볼게요. 자, 과연 로그 2x랑 y는 2x승이라는 지수함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로그 2x의 점들을 찍어보면 여기 1,0, 2,1, 4,2 이런 점 지나면서 주르륵 증가하는 로그 그래프가 맞죠? 자, 이 지수함수 위에 점 대략적으로 집어보면 몇 콤마면? 0,1, 몇 콤마면? 1,2, 몇 콤마면? 2,4 이런 점들이 지나면서 쭉 증가하는 그래프죠.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관계를 볼까? x랑 y 자리 바뀌어 있으니까 y는 x에 대한 대칭일 가능성이 높다. 그쵸? 그럼 y는 x에 대한 대칭인 그래프를 서로 무슨 함수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치, 역함수. 그럼 역함수 이제 확인을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이 로그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려면 x랑 y 자리를 바꾸어서 정리해보면 되니까 y는 x 대칭 이동해서 x는 로그 2에 y가 된다는 생각이네. y는 하고 정리할 거면 y는 결국 2에 무슨 승이 돼야 되니까? x승이 되는 거니까 뭐야? 역함수식이 그대로 지수함수식이 나오는 거 확인이 되네. 그래서 미치 같은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는 서로 무슨 함수 관계에 있다? 역함수 관계에 있다도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y는 로그 a의 x를 그렸으면 자, 이 로그 a의 x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시킨 이렇게 생긴 지수 함수식은 뭐일 거다? y는 a의 x승일 거다. 그래서 미치 1보다 클 때 증가하고 당연히 지수 함수도 미치 1보다 클 때 증가하는 그래프에 대응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면 이제 또 a를 쓰면 헷갈리니까 이번엔 이 밑을 잠깐 b라고 둬볼까요? b는 그럼 어디와 어디 사이에? 그치, 0과 1 사이에 미친 거죠. 그럼 이러한 지금 로그 함수를 y는 x에 대칭 이동시키면 어쨌든 1,0에 의해서 몇 콤마 몇은 지날 거고 1,0 지나겠죠. 자, 지금 이 지수함수, 로그 함수와 지수함수의 교점은 y는 어디 위에서 생길 거니까? x 위에서 생길 거니까 이 정도 지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촥 접고 촥 이렇게 접히겠죠. 슉슉 이렇게 접히면서 올라가겠죠. 이해했어? 헷갈리는구나. 따로 그리고 갈게요. 그러니까 이 얘기인데 자, b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감소하는 로그 함수가 있을 겁니다. 요래 여기 몇 콤마 몇 지나면서 1,0 지나면서 자, 이 그래프를 그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게 y는 누구의 x승이 생겨야 되냐면 그렇죠, b의 x승이 생겨야 돼요. 그럼 y는 b의 x승 또한 몇 콤마 몇을 반드시 지날까요? 0,1 지날 거고 그럼 이 흰색 그래프를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접어준다는 거지. 자, 접어주게 되면 여기 x는 0에 점근하던 게 자, 접히게 되면 무슨 0에? y는 0에 점근할 수밖에 없게 돼. y는 x 대칭이 x랑 y의 역할을 어떻게 하겠다는 느낌이라서 바꾸겠다는 느낌이라서 이게 지금 로그 함수의 점근선이었는데 이 x는 0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 자리에 y 들어갈 거니까 누구는 0이 돼버리겠어요. y는 0이 되면서 그래서 이 지수 함수의 점근선이 y는 0일 수밖에 없었던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제 됐어? 그럼 이 부분도 접혀서 올라가겠다. 그쵸? 접혀서 올라갈 때 어쨌든 여기 1,0 지나던 건 몇 콤마 몇이 지나게 될 거니까. 그치? 0,1 지나게 될 거니까 이렇게 접혀 올라간다는 느낌인 거지. 이해하나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y는 누구의 x승이다? b의 x승이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미치 같은 로그와 지수 함수는 y는 x의 대칭인 무슨 함수 관계에 있다는 거?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칭성 분명히 이용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치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르는 자, 로그 함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모조리 한 번에 쭉 정리를 해보죠. 로그 함수는 y는 로그 ax로 그려지는데 자, a가 1보다 클 때
뭐 하는 그래프고? 증가하는 그래프고, 정역은 어떻게 되고요? x가 0보다 크다가 되고요. 자, 점근선 있는 그래프는 점근선 중요하니까 점근선은 x는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좌표평면 열어놓고 나서 얘는 기준점이 항상 몇 콤마 몇 지날 거니까. 그렇죠. 1,0 지날 거니까 1,0 지나면서 x는 0에 점근하도록 하는 로그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증가하게 그린다라는 생각.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로그 함수 그래프는 무엇 하면서? 그렇죠. 감소하면서. 여전히 정역은 그렇죠. x는 0보다 크고요. 점근선은 x는 0이 될 겁니다. 그럼 이때 로그 함수 그래프는 몇 콤마 몇 지나면서 1,0 지나면서 증가하는 게 아니라 뭐하게? 감소하면서 자 점근선 x는 0 되게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생각인 거죠. 끝! 그럼 우리 정역 물어보면 보통 무슨 역도 물어봅니까? 치역도 물어보죠. 자, 이 그래프에서 치역은 뭐가 될까요? 왼쪽에서. 그렇지. 실수 전체가 되죠. 왜냐하면 여기 점근선이 있는 게 아니니까. y값은 계속 커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응되는 y값은 음의 무한대부터 저기 양의 무한대까지 다 돼서 실수 전체가 됩니다. 그럼 이 로그 그래프의 치역도 뭐가 될까요? 실수, 그치, 전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수식과 다른 부분들을 조금씩 체크를 해 나가시고, 그럼 이 로그 그래프의 이제 대칭이동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나갑시다. 자, 대칭이동을 하고 나면 이제 평행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로그의 대칭이동부터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처음 하는 거니까 밑이 이렇게 변수가 들어가 있으면 관계를 관찰하기가 좀 불편해 보일 것 같아. 그래서 쌤이 웬만하면 상수로 가볼게요. 먼저 A가 2인상으로 고정해놓고 간다 치면 이렇게 Y는 로그 2X를 그릴 수 있는데 여기 몇 콤마면? 그치. 자, 이 그래프를 첫 번째 X축 대칭 이동을 합니다. 그럼 Y는? Y 대신에 무슨 Y 들어갈 거라서? 마이너스 Y 들어갈 거라서 마이너스 Y는 로그 2X가 되고 이걸 누구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까? 그쵸? 그럼 Y는 마이너스 로그 2X예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승은 진수해줘도 되고 미체줘도 되는데 진수해주면 X분의 1이 만들어지겠지. 기분이 별로일 것 같아. 그럼 미체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럼 2에 마이너스 1승 되면 얘는 Y는 로그의 몇 분의 몇에? 그렇죠. 2분의 1x 그래프가 곧 이 그래프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함수 그래프구나. 아까 처음 그래프 그리면서 얘기했던 부분이다. 그쵸? 자, 그럼 x축 대칭 말고 무슨 축 대칭도 해볼까요? 그렇죠. y축 대칭도 해봐야 되죠. 그럼 두 번째로 y축 대칭에 이동하면 자, 이 y는 로그 2x에서 누구 대신에 무슨 x가? 그치.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지금 정역의 모양이 바뀌었으니까 정역 한 번 정도는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 로그 함수의 정역은 마이너스 x가 0보다 어떤 상태라서? 큰 상태라서 x의 범위로 바꾸면 x는 0보다 어떻다? 작다. 그래서 이 y축보다 어느 쪽에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 맞아. 왼쪽에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그릴 수밖에 없죠. 이 그래프를 y축으로 접을 거니까. 자, 그럼 얘가 지금 기준이 되는 그래프였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y축으로 접어내면요. 1,0은 어디로 가게 돼요? 마이너스 1,0. 얘 마이너스 1,0 지나야 되는 거 맞아? 마이너스 1 넣으면. 그치? 진수 자리가 1 되니까 y값은 얼마일 수밖에 없을까? 0일 수밖에 없겠다.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0 지나는 거 맞고, 그래서 얘를 지금 y축으로 이렇게 접어내면서 y축 대칭의 이 로그 함수식이 y는 로그의 2의 무슨 x다? 마이너스 x다. 이렇게 축 대칭 두 개를 했으면 이 둘을 연쇄적으로 적용시키면 무슨 점 대칭을? 원점 대칭을 얘기할 수도 있다. 그쵸? 원점 대칭이면 x, y 뭐 다 바뀔 거예요. 그럼 무슨 y가? 마이너스 y가 로그 2의 마이너스 x고. 자, 마이너스 넘겨주면서 밑으로 보내면 y는 로그의 몇 분의 몇에? 2분의 1의 마이너스 x죠. 아, 그럼 이 그래프는 여기 주어진 그래프를 원점 대칭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 그치? 그러니까 이 함수식을 보니까 증가는 감소하는. 감소하던 이 로그 그래프를 무슨 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이 대칭 이동된 네 가지의 그래프의 기본 개형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대칭 이동이 들어갔는지, 상황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만 인지를 하면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봅시다. 나한테 만약에 y는 마이너스 로그의 2분의 1의 마이너스 x 그래프를 그리래요. 어떤 그래프가 무슨 대칭 이동이 들어갔는지 고민할 것이 아니라 가장 쉬운 그래프의 식을 일단 만들어낸다는 생각으로. 일단 이 로그 앞에 마이너스 있으면 x축 대칭해야 되니까 불편한 불편. 불편해요. 그럼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밑으로 옮길 수 있었다 이 생각이죠. 그럼 얘는 지금 함수식이 어떻게 변할까? y는 로그의 2의 마이너스 x, 그치? 이 마이너스는 꺼낼 방법이 있어 없어? 없는 상태인 거니까 그럼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제 얘는 원래 로그 누구의 x 그래프를 2x 그래프를 이렇게 증가하고 있었는데 얘를 무슨 축 대칭 이동한 거구나? 맞아. y축 대칭 이동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 기본형 그래프가 빨리빨리 그려져야 이제 우리는 얘들을 무슨 이동시키기 시작할 거다? 평행 이동시키기 시작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지금 개념 원리 잘 보시면 자, 92쪽에 거기 a가 1보다 클 때랑 a가 0과 1 사이일 때 로그 함수 그래프 그려놓고 나서 y는 x 해놓고 나서 무슨 이동 시켜놨죠? 대칭 이동 시켜놨죠. 그치? 그래서 얘의 역함수가 지수함수임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1번부터 6번까지를 외울 필요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치? 그냥 읽고 이해하면 되는 거고 가장 핵심은 a가 1보다 클 때 뭐 한다? 증가한다. 그 다음에 0과 1 사이일 때 뭐 한다? 감소한다. 이런 것만 잘 찾으시면 되고 또 점근선은 x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치? 그런 것도 잘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6번에 로그 a의 x와 y는 a의 x는 서로 무슨 함수이다? 역함수다라고 돼 있는데 옆에다가 이렇게 추가 설명을 좀 적을까요? 밑이 어떤 같은 지수와 무슨 함수? 로그 함수는 역함수의 가능성이 있다. 기본형에서는 어쨌든 역함수다 이런 생각인 거죠. 자, 그럼 평행이동을 하기 전에 크기에 따른 로그 함수의 관계들도 좀 정리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지수 함수 할 때 둘 다 증가하고 있다. 그쵸? 자, 하나는 2x 승이고 하나는 3x 승이래요. 1번, 2번. 2x 승이 몇 번이죠? 2번. 3x 승이 1번이다. 그쵸? 잘했어요. 왜냐하면 밑이 클수록 거듭 제곱이 빨리빨리 커지니까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이런 느낌이었다. 그쵸? 그럼 이제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단계니까 당연히 스스로 의심하는 거죠. 기준점 1,0은 두 로그 함수가 항상 지날 거고 자, 1번, 2번이라 해놓고 누군가 하나는 밑이 인 로그일 거고 하나는 증가하고 있으니까 밑이 3인 로그라고 한다 쳐봅시다. 자, 뭐가 1번이고 뭐가 2번일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자, 우리가 점을 한 땀 한 땀 찍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탕으로 뭐가 1번일지 정해보세요. 무엇이 1번일까? 자,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다. 투표를 하겠습니다. 이게 2번이고 이게 1번이다. 둘 다 없다. 그래도 선지 3개 정도는 돼야 찍을 맛이 나죠. 그쵸?
자, 2x가 1번이고 로그 3의 x가 2번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야?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명. 자, 그럼 얘가 2번이고 얘가 1번이다. 그럼 나머지는 둘 다 없다? 아, 생각 중이다, 그쵸? 자, 봅시다. 그쵸,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지난 점들을 생각해봤을 때 얘가 x가 1 때 y가 얼마였어요? 1이었는데 얘는 x, y 값이 하나가 커지려면 x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3, y는 1이 되는 거죠. 얘가 x 값이 더 많이 늘어나야 똑같은 한 칸씩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누가 천천히 증가하죠? 그치, 로그 3x가 더 천천히 증가해야 되니까 더 위에 있어야 될까 밑에 있어야 될까? 밑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위쪽에 있는 그래프일수록 밑이 어떻다?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로그 함수는 지수함수와 반대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일수록 밑이 어떻다?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0과 1 사이일 때도 비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지수함수에서 여기 0,1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져요. 자, 위에 건 y는 cx승, 아래쪽에 있는 건 y는 dx승. 자, c와 d의 범위를 한번 잡아봅시다. c와 d는 일단 감수하니까 적어도 0과 어디 사이에는 있어야 될까요? 1 사이에는 있어야 돼요. 자, 그럼 c가 클까요? d가 클까요? C가 넣고. 자, 과일 아저씨 말 듣지 말고, 그치? c가 클까요? d가 클까요? c가 더 큽니다. 첫 번째 확인하는 방법은 2분의 1x랑 3분의 1x승을 찍어가면서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자, 이제 우리가 좀 볼 만큼 봤으면 c와 d의 대소 비교를 하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x는 1을 쫙 그어봅시다. 그럼 여기 1 넣었을 때 함수값이 d가 되죠. 1 넣었을 때 함수값이 뭐가 되죠? 누가 크죠? c가 크다는 게 눈에 보이죠. 그럼 여기서도 같은 맥락으로 얘가 지금 밑이 2인 거였으니까 2고 여기가 1, 얼마라서 3이라서 대소관계가 이렇게 확인될 수 있다. 로그 함수에서도 그러면 이제 밑이 0과 1 사이일 때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자, 요래. 아니, 예측을 해보자. 그래서 어쨌든 밑이 0과 1 사이더라도 위쪽에 있는 그래프일수록 밑이 어떻다는 게 크다는 성질은 자, 일반화되면서 쭉 연결이 돼요. 그쵸? 그럼 로그에서도 여전히 아래쪽에 있을수록 밑이 어떨 것 같아요? 클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확인을 해보면 A랑 B를 대소 비교하면 누가 크고요? B가 더 크고요. 그 다음에 누구고? A고 얘들은 감소하고 있으니까 0과 어디 사이에 있는? 1 사이에 있는 로그 그래프다. 비교하고 싶다면 여전히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로그 2분의 1x랑 로그 3분의 1x의 그래프를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그래프 그릴 때 우리 점 하나하나 찍었었나? 아니다, 그쵸? 대칭이동 시켰어요. 얘는 마이너스 로그 2x니까. 밑이 2인 로그 그래프를 무슨 이동? 대칭이동. 얘는 밑이 얼마인 로그 그래프를? 3인 로그 그래프를 대칭이동. 이게 지금 그럼 밑이 3짜리고 얘가 밑이 얼마짜리니까? 2짜리니까. 좀 더 그러면 멀리 있는 게 몇 분의 몇 짜리고? 2분의 1짜리고, 자, x축에 좀 더 가까이 있는 게 밑이 몇 분의 몇 짜리다? 3분의 1짜리다니까, 밑에 있는 게 더 밑이 커지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일반화가 됩니다. 됐죠. 자, 이제 로그 함수에 대한 기본형 그래프를 익힌 것 같으니까, 자, 평행이동을 한번 배우러 가볼까요? 자, 평행이동을 했을 때 이 그래프가 가지는 특징이 되는 선들을 모조리 유지하기로 했었는데, 자, 예를 들어서 y는 로그의 2에 x-2 플러스 1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로그 그래프는 사실상 원래 y는 로그 2x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의 그쵸 이만큼의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그쵸? 그러면 기존에 있던 로그 함수 그래프를 일단 처음 평행이동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그림 그리면서 보여줄게요. 기존에 있던 로그 함수의 기준점이 1,0이었고요. 얘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점근선이 x는 0이었는데 자 이걸 오른쪽으로 2칸, 위로 몇 칸? 1칸. 그럼 이 기준점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중요하죠. 그럼 이 1,0이라는 기준이 되는 점은 똑같이 평행이동하면서 몇 콤마 몇으로 간다? 그치 3,1로 갈 거다. 아, 이 점 지나야 되는구나. 이해했어요? 그러면 자, 이 세로 점근선은 오른쪽 좌우로는 움직이는데 위아래는 움직여도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2칸 뚜뚜 가면 x는 얼마? 2라는 점근선이 생겨야 되는 거고 위아래로 움직여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요 선이 여전히 무슨 선이 되는? 점근선이 되는 그래프고 그럼 기본형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 3,1 지나면서 이 점근선에 점근하는 자 증가하는 감소하는 증가하는 로그 그래프를 앞으로 이렇게 그리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심? 그럼 이 로그 함수의 평행이동된 식을 봤을 때 우리 뭐 정역을 구하라 그러면 정역은 당연히 무슨 조건에 의해서? 진수 조건에 의해서 x-2가 0보다 어떻다를? 크다를 서술해주면 되고 그럼 x가 2보다 크다. 그러니까 2가 못 되는 거예요, 정역이. 그래서 점근선이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을 보고 이제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겠네? 아, 얘가 0보다 크다에 의해서 정역이 결정되고 이게 0이 못 되니까 얘가 0 되는 순간이 무슨 선이 생긴다는 거? 점근선이 생긴다는 거. 자, 지수함수에서는 여기 평행이동한 y의 변화량에 따라서 점근선의 위치가 바뀌었었다. 그쵸? 오히려 로그 함수는 세로선이기 때문에 세로선의 이동은 x축의 평행이동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진수 자리가 0 되는 곳에서 점근선이 생깁니다. 끝.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그려 나갈 건데 그럼 맨날 이거 하나 그리기 위해서 맨날 이렇게 지금 하나 기본형 그리고 나서 평행이동하는 게 불편하다 안 불편하다? 불편하다. 그럼 이 로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지금 핵심인 요소를 따져보면 첫 번째 점근선이 있는 그래프는 무슨 선 표현해야 되고요? 점근선 표현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여기 무슨 점도 찾아야 되고 기준점도 찾아야 되고 세 번째는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뻗어나가는지 알아야 되니까 기본형의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도 판단을 하면서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연습을 할 거야. 알아보겠죠? 자, 그럼 이 기준점 찾는 방법은 뭐냐면 아까 여기 진수 자리가 얼마 될 때? 1 될 때 밑의 값에 관계없이 로그가 0 되는 거였다. 그쵸? 그럼 이 로그식에서도 이 진수 자리가 2랑 관계없이 밑이랑 관계없이 진수 자리에 얼마가 들어가게 되는? 1이 들어가게 되는 x값을 선정해야 되고 그럼 x-2가 1 되려면 x가 얼마니까? 3이니까. 그래서 여기 3 집어넣으면 결국 3 넣으면 이 로그 값이 얼마가 될 거라서 0 될 거라서 그에 대응되는 y 값이 기준점의 좌표가 된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그럼 이제 시작해보자. 예를 들어서 나한테 y는 마이너스 로그의 3분의 1에 x 플러스 1, 자 마이너스 4 이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래요. 너무 싫다, 그쵸? 감소하는 것도 싫은데 앞에 마이너스도 있어요. 이 마이너스를 여기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럼 기분이 막 좋아져. 로그 3에 x 더하기 1 마이너스 4니까 자 우리 점근선은 뭐가 돼야 돼요? 그치, x는 마이너스 1이 못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기준점을 찍어야 돼요. 기준점은 이 진수 자리가 얼마 될 때? 1 될 때 x값 얼마죠? 0. 그럼 0, 그럼 이 로그 값이 어디로 갈까요? 0으로 가죠. 그럼 로그 값 0이니까 대응되는 y 값은 그대로 여기 상수항인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럼 0, 마이너스 4라고 하면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0이 있을 거니까 아 여기에 0, 마이너스 4 찍히겠구나. 이해했습니까? 그럼 이 그래프의 이제 기본형을 따지는데 얘의 기본형 그래프는 평행이동되기 전에 y는 누구의 누구였을까요? 로그 3의 x였겠다. 그치? 뭐하고 있는? 증가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로그 그래프였겠네.
그럼 이 점을 지나면서 이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점근선에 점근하는 형태로 이렇게 로그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수함수랑은 또 다르게 이렇게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요거에 초점 맞춰서 로그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계속 할 겁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y는 로그에 그러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나왔어요. 허허허허허. 자, 여기서 마이너스를 꺼내면 더 불편해. 그럼 뭐하는 로그 함수 생각하고? 감소하는 로그 함수 생각하고. 자, 여기 마이너스 2로 가봅시다. 점근선은 어떻게 돼요? 그쵸, x는 마이너스 2라는 게 눈에 들어오죠. 자, 그럼 이 마이너스 2 기준으로 내 로그 그래프는 오른쪽에 그려져야 될까? 왼쪽에 그려져야 될까? 왼쪽인 이유는 그치, 대칭이동 들어가서 그런 거기도 하고, 아니면 정역이 이 값이 0보다 어떨 거라서? 클 거라서. 그럼 이 부등식을 풀어보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x 넘어가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어떤 영역에서? 작은 영역에서 맞아.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라는 생각이야. 여기서 그래프 그려질 거예요. 자, 어쨌든 나는 점근선 찾고 나면, 원래 점근선 찾고 나면 우리 기준점 찾기로 했죠. 자, 기준점은 여기 진수 자리가 얼마일 때? 1일 때 대응되는 값을 찾는 거고. 자, 진수 자리에 1 넣으려면 x는 무슨 1이 되어야 합니까? 마이너스 3이다. 그쵸? 그럼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이 로우 값이 0 되면서 y 값은 1에 대응될 거고. 그럼 마이너스 3,1은 얘보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그치?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3,1이 찍히겠네. 그럼 이 로그 함수의 이제 기본형을 탐구하는 거죠. 자, 이 로그 함수의 지금 기본형 그래프는 함수식이 로그 몇 분의 몇에? 2분의 1에 그치 x일 거라서 얘는 x는 0을 기준으로 감소하는 로그 그래프겠죠. 됐나요? 근데 기본형의 로그 2분의 1의 x 맞을까? 앞에 무슨 x가 있어요? 마이너스 x가 있어요. 이게 로그 2분의 1의 x면 내 로그 그래프는 여기 마이너스 묶어내게 되면 x 플러스 2로 표현되니까 우리 로그 그래프는 로그 2분의 1에 사실 이 마이너스 x 그래프에서 x 자리에 뭐 더하기 뭐가 들어간 거니까 x 더하기 2가 들어간 거니까 이 그래프가 기본형 그래프입니다. 얘가 아니라 됐어요? 그쵸? x계수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x계수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이 그래프가 로그 함수의 기본형이라는 거죠. 그럼 이 기본형 그래프는 로그 2분의 1의 x 그래프를 y축 대칭 이동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게 기본형이지 않나. 그럼 요 점을 지나면서 여기 여기 이제 점근하면서 이렇게 분홍색 곡선으로 그려지는 게 현재 나의 로그 그래프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y축 대칭이 들어가면 처음에 그래프 그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연습장들 꺼내서 이제 로그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을 하러 가죠.
추가할게요. 지나는 4분면도 구하세요. X축, Y축 잡아보라는 얘기죠. 자, 정리해봅시다. 첫 번째 그래프는 무난하게 그려지고 두 번째 그래프에서 지나는 4분면 판단이 좀 어렵다. 그쵸? 그래서 같이 보겠습니다. 빠르게. 자, 먼저 여기는 이 로그 함수의 정의역, 치역, 점근선 구하면 정의역은 x가 뭐보다 크다? 4보다 크다. 자, 그렇게 되면서 점근선이 x는 뭐가 되고요? 4가 되고요. 그럼 우리 그래프를 그려나갈 때 자, 4분면 판단이니까 이렇게 좌표평면 열어주고 x는 4고 녹화 안 했다. 했어? 오, 예. 그럼 이제 여기 기준점 잡고 기본형 따질 건데 원래 기본형 그래프가 로그 뭐 x? 2x 그래프다. 그쵸? 이 그래프가 원래 좌표평면에서 이 x는 0이라는 점근선을 기점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였죠. 1,0 지나는 대상이었고 이게 지금 x축으로 얼마만큼? 4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면서 이 기준점의 위치가 바뀐 거다. 그쵸? 그럼 그 바뀐 기준점의 위치를 찾으려면 진수 자리가 얼마 되도록 하는? 1 되도록 하는 그치 x값 넣기로 했었고 그럼 지금 기준점은 몇 컴마? 5 컴마 그치 3이 된다는 거. 자 그럼 5 컴마 3이 여기 어디쯤에 있겠네요. 적절히. 그럼 요 증가하는 기본형 그래프가 이렇게 딱딱 옮겨가면서 이런 개형으로 그려지는 거니까 우리가 지나는 4분면은 몇 4분면과 몇 4분면이다. 그치 제 1사분면과 4사분면이다. 이렇게 판정이 가능하다는 거 되었죠. 그럼 이제 밑에 거 그래프 그릴 건데 자, 대칭 이동시키기 번거롭습니까? 안 번거롭습니까? 번거롭습니다. 자, 마이너스 밑에다가 흡수시키면서 얘는 y는 로그의 그렇죠. 3분의 1의 x 더하기 2 플러스 1로 보는 게 맞고 자, 정역은요? 그렇죠.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자, 치역을 안 구했네. 미안하다. 여기서 치역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실수 전체죠. 왕부터 왕 끝까지 다 되니까. 자, 정의역 x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 그럼 점근선이 x는 무슨 2? 그쵸? 기준점 찾으러 가볼게요. 기준점은 진수 자리에 1 되기 위한 x 값이 그쵸? 마이너스 1, 그럼 대응되는 함수 값이 1. 그쵸? 그럼 마이너스 1, 1 요점 지나야 되네. 요점 지나면서 이 점근선 기준으로 생각해보자. 이 점근선 기준으로 왼쪽에는 그래프가 그려질 수 없어. 여기를 지나야 되니까. 오른쪽에 그릴 건데 이 오른쪽에 그릴 때 그럼 얘가 증가하는지 뭐 하는지 감소하는지 그런 개형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이제 얘 기본형 로그 함수식이 y는 몇 분의 몇에? 3분의 1에 x니까 뭐 하고 있네? 감소하고 있네. 자 그럼 기분에 따라서 천천히 감소할게요. 그럼 몇 지날 수 있고? 1, 2, 4. 지수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한없이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치역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치역이 실수 전체죠. 이해했나요? 근데 얘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잖아.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몇 사분면을 지나지 않습니까? 1사분면 안 지나니까 이럴 때는 제 2, 3, 그치 4사분면을 지나죠. 뭐가 답일까? 우리 지나는 4분면 결정 지을 때 결국 어디를 뚫고 지나가느냐가 중요했고 그래서 무슨 절편의 부호를 확인한다? 그쵸 y절편의 부호를 확인한다. 절편의 위치 확인이었습니다. 자 그럼 y절편을 확인하려면 저기 x에 얼마를 넣으면 되기 때문에 0을 넣으면 되죠. 그럼 대응되는 y 값이 마이너스 로그 3의 2 플러스 1이 돼요. 그럼 1이 크냐 로그 3의 2가 크냐의 싸움인데 1이랑 로그 3의 2 중에서 1은 밑이 3인 로그에 넣으면 로그 3의 뭐가 될 거라? 3이 될 거라. 누가 큽니까? 1이 더 큰 거죠. 네가 더 큰 값이네? 그럼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가 되는 거니까 자 지금 1번이랑 2번 중에서 몇 번이 답이다?
1번이 답이다. y절편이 양수인 거니까. 그래서 제 1, 2, 3, 4분면에 지난다라는 얘기인 거. 1, 2, 3이 아니라 미안해. 1, 2, 4, 4분면에 지난다. 이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항상 지나는 4분면 위치 판단하는 거는 새로운 함수를 배울 때마다 당연히 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절편의 위치를 확인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로그 함수 그래프를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좀 상식적인 부호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봅시다. 로그에 99분의 100에 100분의 100일이 있어요. 자, 이 로그 값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죠, 선생님? 저 오늘까지만 학원 다니라고요? 그런 거 아니다, 그죠? 자, 생각을 해봅니다. 로그의 증가와 감소 그리고 기준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볼게요. 자, 쌤이 로그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다는 말은 현재 주어진 로그 그래프의 밑이 1보다 어떤 상태라는 거고 큰 상태라는 거죠. 그럴 때 여기 딱 함수값이 0 되는 기준점이 1,0이었습니다. 그쵸? 그러면 나의 x값의 정역, 즉 여기를 x1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자, 1보다 큰 정역을 집어넣으면 함수값은 무슨 수가 될까요? 양수가 되는 거죠. 그쵸? 근데 1보다 작은 정역을 넣으면요. 그치? 함수값이 음수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a가 1보다 클 때 내 진수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 x가 1보다 크다면 자, 1,0 이후에 함수값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럴 때 함수값은 양수, 음수? 양수. 이해하심? 반면에 이 x2와 같이 정역이 0과 어디 사이에 있다면? 1 사이에 있다면 그럴 때 이 로그의 함수값은 무슨 수? 음수. 그래서 얘를 맨날 기억하고 외우기가 불편하니까 쌤이 구조화해서 알려주면 증가하는 그래프에서는 정역이 1보다 커야 양수구나. 자, 이 밑의 범위와 진수의 범위가 서로 같은 영역에 있으면 로그 값은 항상 무슨 수가 된다? 양수가 된다. 그런데 현재 밑과 여기 있는 진수가 같은 영역, 다른 영역? 그렇죠. 다른 영역에 있으면 로그 값은 무슨 수가 된다? 음수에 대응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쌤, 그럼 이거는 밑이 1보다 큰 곳에서만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밑이 1보다 어떤 상태일 때도 보면 될까? 작은 상태일 때도 보면 되겠죠. 밑이 1보다 작은 상태의 그래프를 또 그려서 생각해 본다 치면 자, 밑이 1보다 작을 때는요. 오히려 x가 정역 1보다 클 때 무슨 값이 돼요? 음수가 되는 거지. 이해하겠어? 오히려 정역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 무슨 수가 되는 거예요? 양수가 되는 거죠. 그 위에 거랑 구조화된 규칙은 어떻습니까? 같아요. 그래서 진수와 그 다음에 밑이 같은 영역에 있으면 잘못 적었네. 진수와 밑이 다른 영역에 있으면 무슨 수? 음수. 같은 영역에 있으면 무슨 수? 양수 나오는 거 명확합니다. 양수, 음수. 양수. 밑도 1보다 크고 진수도 1보다 크니까 양수다. 이런 판정들이 이제 되어야 해요. 빨리빨리 돼야 돼요. 안 어려워. 왜? 5만상, 양수, 음수. 양수. 양수, 음수? 양수. 양수, 음수? 양수. 밑도 0과 1 사이, 진수도 0과 1 사이. 같은 영역에 있으면 양수. 숫자로 해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다른 영역에 있으면 음수. 100분의 99분의 101분의 100. 양수, 음수? 양수. 같은 그러니까 진수가 같은 범위에 존재하면 양수. 이렇게.
이해했나요? 자, 그래서 이런 군더더기 있는 것들은 선생님이 지워줄 테니까 자, 필요한 거 있으면 사진 찍어서 상식의 부호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1교시가 좀 길었다, 그죠? 짧게 쉬었다가 그래도 우리가 할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자, 3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2교시 시작하는 걸로 합시다. 알았어, 5분. 고생했어요. 소름. 자, 그럼 로그 A의 1은 얼마가 되는 거고? 0이 되는 거고. 로그 A의 A는 1이 되는 거고. 로그 A의 B는 그냥 로그 A의 B인 거고. 로그 A의 A 제곱은 2가 되니까 아, 로그 A의 B가 1과 어디 사이에? 2 사이에 있는 숫자라는 범위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에요. 1이 0보다 큰 건 너무 당연한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등식의 양변에 이제 누구도 취할 수 있게 됐다? 로그도 취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만약에 A가 0과 1 사이라면 부등호 방향이 싹 다 어떻게 돼야 될까? 바뀐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우리가 부등식에도 로그를 취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져갑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자, 로그의 증가와 감소에 대한 얘기를 마쳤습니다. 자, 필요한 거 잘 정리를 하시고 이제 뭐 기본적인 그래프 상황이나 평행이동들은 머릿속에 들어왔으니까 문제를 조금 풀면서 내용 정리를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로 y는 로그 2x를 평행이동하여 완전히 겹칠 수 있는 함수식을 구하래요. 이거 지수함수 할 때도 하던 거다, 그쵸? 그러니까 로그에서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y는 로그의 2에 x-2 플러스 1. 돼요, 안 돼요? 되죠? 이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y축으로 1만큼 평이동하니까 이런 거 겹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이런 거 비교할 때 누가 변하지 않음을 봐야 될까? 그치, 밑이 변하지 않음을 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 만약에 y는 마이너스 로그의 2분의 1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에요. 밑이 어떻죠? 그치, 지금 달라 보이긴 하지만 이 마이너스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얘도 사실은 로그 2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변형해서 생각하면 밑이 어떤 상태? 같은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럼 디귿 y는 2 로그 2의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얘는요? 얘는 반대로 밑이 어때 보이지만 같아 보이지만 이 2는 밑으로 가면 역수로 가는 거지. 이 2가 2분의 1분의 뭐니까? 1이니까. 그럼 이 밑이 지금 이 앞쪽에 있는 개수의 분모가 밑의 지수로 들어가면 얘는 y는 로그의 2의 2분의 1승 얼마? 그치. 루트 2의 x-1 플러스 1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럼 얘는 겹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판정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리을로 y는 로그의 4의 x-2의 제곱. 아, 이거는 잠깐 하면 안 되겠다. 조금 이따 갑시다. 로그 2의 4x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으면요. 뭐야, 이 x 앞에 곱해지는 거 4. 이상하네. 자, 로그의 진수 자리에 곱셈이 되어 있으면 이 로그 2가 덧셈으로 바뀔 수 있죠. 그럼 로그 2의 4가 얼마라서? 2 플러스 로그 뭐에? 2x 플러스 얼마? 3이기 때문에 얘는 로그 2x 40 플러스 5의 그래프였습니다. 그럼 이 앞에 있는 x의 개수는 무슨 축 평행이동량을 담당한다? y축 평행이동량을 담당하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어쨌든 리을은 돼야 안 돼요? 됩니다. 그럼 이렇게도 만들어 볼까요? 로그 2의 3x 플러스 1이면요. 어쨌든 얘도 분리하면 로그 2의 3 플러스 로그 2의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다. 그쵸? 그럼 이것도 무슨 축 평행이동량이니까? y축 평행이동량의 담당 요소니까 기본형 그래프는 원래 로그 2x를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라서 돼요, 안 돼요? 돼요.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인 것까지
가능합니까? 자, 그럼 여기에 평행이동 말고 대칭이동도 넣어볼까요? 너무 좋아. 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함께 집어 넣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로그 함수의 기본형 그래프는 대칭이동까지 만들어내니까 이 y는 로그 2x 그래프를 x축 대칭이동 시키면 오히려 얘의 밑은 몇 분의 몇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2분의 1이 될 수 있죠. 그 밑이 무슨 수가 되는 것까지는 허용하겠다. 그치. 역수인 2분의 1 되는 것까지는 허용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니은도 당연히 되는 거고, 자, 여전히 미음, 리을은 안 되겠죠. 이거 치우고 다시 함수를 만들게요. 그럼 자, 이 상태에서 기억이면 자, 2분의 1에 x-1 플러스 3 돼요, 안 돼요? 된다 이 생각이죠. 무슨 축 대칭 이동한 다음에 x축 대칭 이동한 다음에 무슨 이동하면 되니까? 평행 이동하면 되니까 된다. 이런 생각이라는 거. 그러면 y는 로그의 2분의 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면 여기 x 앞에 무슨 일이 있지만 마이너스 1이 있지만 우리 얘를 무슨 축 대칭 이동도 할 수 있으니까 y축 대칭 이동도 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얘의 그래프는 자, 이 로그 2분의 1의 x를 y축 대칭 이동한 게 y는 로그의 2분의 1의 무슨 x? 마이너스 x. 질문, 이 그래프는 여기로 가기 위해서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해야 될까요? 이 함수식에서 이 함수식으로 가려면 y축으로는 얼마만큼 평행 이동해요? 마이너스 3인 게 보여요. x축으로는요? 마이너스 1이다, 1이다? 1이다. 왜냐하면 x계수에 마이너스를 묶어줘야 평행 이동량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x 대신에 x-1 들어갔으니까 x축으로 얼마만큼? 그치, 1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생각이라서 어쨌든 이 니은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디귿에서 y는 2x-1 플러스 5는요? 갑자기 왜 지수함수가 나왔지? 그치, y는 누구에 대한 대칭 이동도 있으니까? x에 대한 대칭 이동도 있으니까 자, 이 기본형 그래프를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누구의 x승 생길 거고 2x승 생길 거고 자, 미치 같은 지수함수도 평행 이동까지 연결하면 만들어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자, 그럼 리을에서 y는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승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미치 2입니까? 2분의 1입니까? 2분의 1로 보는 거다. 그쵸? 그럼 얘를 이제 미치 2분의 1인 걸로 바꾸면 2분의 1에 부호 바꿔야 되니까 x-1승 마이너스 3이라서 미치 2분의 1인 지수함수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x축 대칭해서 미치 2분의 1인 거 만들고 y는 x 대칭 이동해서 미치 2분의 1인 지수식 만들면 되니까. 그리고 무슨 이동? 평행 이동. 그래서 이것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제 이런 것까지 허용하면서 판단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문제도 봅시다. 자, 방금 대소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대조비교를 한번 시켜본다라는 생각인데 자, 만약에 나한테 그렇단 말이야. 로그의 루트 2의 3이랑 로그의 0.25의 3분의 1이랑 로그의 2의 3의 마이너스 2승에 대소비교를 하래요. 지금 현재 로그의 밑이 다 어떤 상태? 다른 상태. 보기가 불편합니다. 그쵸? 하지만 루트 2도 2의 거듭제곱으로 0.25는 몇 분의 몇이니까? 그쵸? 100분의 25니까 그쵸? 4분의 1. 잘했어. 틀리지 않았어? 자, 4분의 1도 밑이 얼마인 걸로? 2인 걸로 바꿀 수 있으니까. 아, 지수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 무엇이 통일돼야? 밑이 통일돼야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럼 로그 또한 봤을 때 먼저 무슨 통일 작업을 해야겠구나. 밑통일 작업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고. 그렇다면 얘가 밑인 걸로 바꾼다 치면 이 식은 로그 2의 2분의 1승의 3이 되니까 2분의 1이 분모로 가면서 2분의 1분의 1이 되겠다. 그쵸? 그럼 얘는 몇 로그? 2로그 2의 3이 되고요. 자, 이 2는 이제 진수의 지수로 가는 거니까 얘는 로그 2의 9라는 값이었습니다. 보기 편안한 식이 됐다. 그쵸? 자, 그럼 여기 있는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몇 승이니까? 그쵸? 그럼 얘는 2의 마이너스 2승에 3의 무슨 1승? 마이너스 1승. 자, 앞으로 쭉쭉 나가면서 몇 분의 몇에? 2분의 1 로그
2의 3입니다. 자, 2분의 1 다시 진수 자리로 올려주면 얘는 로그 2의 무슨 3? 루트 3. 자, 둘 중에 누가 클까요? 그치. 진수가 클수록 함수값도 크죠. 뭐하는 로그 함수라서. 증가하는 로그 함수라서. 그렇지. 이렇게 대소관계 판단하면 돼요. 많이 늘었다잉.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로그 2의 얘는 바로 몇 분의 몇으로 바꾸는 게 맞고 9분의 1로 바꾸는 게 맞고. 자, 9분의 1 루트 3 9 중에 누가 제일 작아요? 9분의 1 제일 작으니까 그치. 이렇게 대소관계 자, 연계되면서 만들어진다는 거. 끝. 자, 이런 대소관계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어려운 것도 하나만 봅시다. 미지수로 줄 거예요. A가 0과 1 사이일 때. 자,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첫 번째 옳은지 그른지 판단을 해 나가 봅시다. 먼저 로그 2의 n 플러스 2랑 로그 2의 n 플러스 3을 비교할 겁니다. 자, 둘 중에 누가 클까요? 자,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 그치 증가하는 건데 진수가 더 큰 거니까 당연히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되죠. 그럼 니은에서 로그의 2의 n 플러스 2랑 로그의 3의 n 플러스 2가 됐어요. 얘는 밑은 다른데 진수가 똑같네. 그렇다면 누가 더 클까? 저기 왼쪽 거. 왼쪽 거. 그 아니라 왼쪽 거. 왼쪽이 클 것 같다, 그쵸? 근데 그걸 설명할 방법은요? 위치도 작아서. 밑에가 클수록 빼지는 게 더 많으니까 이게 조금 느리게 올라가요. 이게 좀 더 느리게 올라가고 이게 좀 더 빨리 올라가는데 정역이 같은 거니까 당연히 얘가 함수값이 더 어떨 것 같다? 클 것 같다. 그치?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 그래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대소 비교할 때 아까 쌤이 처음에도 뭘 그려서?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했으니까 그게 편할 겁니다. 그럼 밑이 2인 로그와 밑이 3인 로그를 그려보면 자 다시 위에 있는 게 로그 2입니까? 로그 3입니까? 그쵸. 로그 2x고 밑에 있는 게 로그 3x예요. 똑같은 x값이 대입된 거니까 x는 n 플러스 2가 되는 건데 근데 이 n 플러스 2가 지금 2 이상이라서 당연히 여기 1이라는 수치보다 어느 쪽에 찍히는 게? 오른쪽에 찍히는 게 맞고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함수값이 로그 3의 n 플러스 2라는 생각이에요. 자, 여기서 만들어진 함수값이 로그 2의 n 플러스 2라는 생각입니다. 자, 눈에 보이게 좌변이 더 어떤 값이다? 큰 값이다. 이런 게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밑이 같을 때는 진수를 비교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밑이 다른 상태일 때 정역이 같다면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함수값을 비교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디귿으로 가봅시다. 로그 2의 n 플러스, 로그 a의 n 플러스 1이랑 로그 a의 n 플러스 2를 비교하면요. 아니 왼쪽 거. 그치. a는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니까 현재 우리 로그 그래프는 뭐 하는 상태? 감소. 감소할 때니까 n 플러스 1일 때랑 n 플러스 2일 때의 함수값을 비교하면 누가 더 크다? n 플러스 1일 때가 더 크다라는 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 세세하게 확인하시고. 내가 이거 적으면서 방금 뭘 해야지 했는데 그 뭘 까먹었네. 10초만 기다려줘봐. 나 생각할 수 있을걸? 나쁜 사람입니까? 밑과 진수가 어떤 범위에 있죠? 다른 범위에 있으면 무조건 무슨 수죠? 음수라는 상상. 밑과 진수가 그치 같은 범위에 있으니까 얘는 양수라는 상상. 그렇게.
그치. 그래서 다양하게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이런 대소관계도 가능하다. 어쨌든 그래프의 영역에 있어서. 됐죠? 자, 그럼 대소관계까지는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고 이제 그래프 활용 쪽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교재에 있는 문항들을 조금 같이 봐줘야 될 것 같긴 한데 95쪽은 따로 설명 없이 가겠습니다. 네, 96쪽도 우리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 얘기를 했었고요. 그쵸? 자, 필수 예제 4번만 짧게 확인을 하고 가죠. 자, 지금 로그 EX 그래프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했더니 그 함수식이 Y는 로그 2에 4x-8 자 플러스 1이 되었다 라는 생각이네요. 그럼 여기서 평행이동량 다 뽑아내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X계수가 지금 일단 1이 아니니까 뭐로 묶였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럼 얘는 로그 2에 4로 묶어내면 x-2 플러스 1이 되면 우리 아까 이 진수 자리에 곱해져 있으면 이렇게 로그 분배되면서 덧셈이 되는 거다. 그죠? 로그 2에 4는 얼마가 되고? 2. 자, 플러스 1이랑 같이 해주고 싶지 않을까? 그렇죠. 플러스 3. 그럼 얘는 로그 2에 뭐가 남아요? x-2가 남으니 x축 평행이동량 보입니까? m은 얼마? 2. n은 얼마? 3. 그치. 단순하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할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보여주는 걸로 하고. 자, 뒤로 한 페이지 넘어가 보면 97쪽에 로그 함수를 이용한 대소빈교 관계가 나와요. 이것도 무엇을 통일해 보면? 밑을 통일해 보면 된다. 그쵸? 아래쪽에 역함수 구하라 그랬는데 역함수 구하려면 y는 x에 대한 무슨 이동시키면 되니까? 대칭 이동시키면 되니까 이것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지금 예제 7번 잠깐 볼 건데 거기 그래프가 너무 조그만하게 나왔다. 그쵸? 크게 그릴게요, 저는. 너무 크게 그렸네. 자, 걔가 작게 그린 이유가 있을 거야. 받아들이자. 자, 이렇게 y는 x랑 여기에 y는 로그 2x가 있고요. 어떤 선이 나오는데 우리 이거 합성함수, 역함수 할 때 길찾기 하던 문제가 있었다. 그죠? y는 x가 길잡이였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에서 출발하는 지점에 이 부분을 보니까 x좌표가 뭐라고 잡혀있고 a입니다. 그쵸? a에서 도다다닥 올라가서 도로로록 가가지고 얘랑 또다시 도라라라락 해가지고 아이고 조금만 올릴게요. 샤 도다다닥 해서 여기 도달한 지점의 x좌표가 b. 다시 b에서 또다다닥 가가지고 또다다닥 해서 또다시 또다다닥 해가지고 목적이 있기는 개뿔. 개념 원리가 그렇지 뭐. 아유, 큰일 날 뻔했네. 녹화 중이네. 1부 공개하겠습니다. 자, 여기 A고요. 여기 B가 되고요. 여기 뭐가 되고요? C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D가 되어 있습니다. 또다다닥 해서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고. 자, 그런데 우리 A, B, C, D 중에서 지금 찾을 수 있는 값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를 알 수 있을까요? A를 알 수 있다. 그쵸? A는 X축과의 교점이니까 Y좌표가 얼마 되는 순간? 0 되는 순간. 사실 기준점이죠. 그래서 A는 얼마? 1. 여기 1이면 길 타고 가서 여기도 1. 그쵸? A이자 1이고요. 그럼 뚜루루루루루루 가서 뚜루루루루 B 찾을 수 있지 않을까? Y좌표가 1 되는 곳에 X값 찾는 거니까 2. 자, B가 2니까 뚜루루루 가서 여기는 다시 2. 그럼 Y좌표가 다시 2 되는 X값 찾는 거니까 2 넣으면 4. 그쵸? C는 4가 되면서 4 뚜루루루루루루루 여기가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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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좌표 4 되는 곳 16. 그치? 그래서 뚜루루루 해서 여기도 다시 얼마일 거다? 16일 거다. 만약에 여기도 연결해서 1을 만든다 치면 2는 2의 몇 승? 16승. 그냥 이렇게 표현만 하면 되는 거다. 그쵸? 이런 길찾기 하는 문제들 우리 앞에서 합성함수, 역함수 할 때 하던 것처럼 똑같이 가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런 것들 확인하시고 뒤로 넘어갑시다.
나머지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이제 필수 8번을 보니까 아우 재미나게 생겼네. 자, 두 개의 로그 함수를 주는데 얘기를 좀 해야겠구나. 베이스를 하나 정리를 합시다. 지금 fx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놨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려진 함수식이 y는 f의 x-3이래요. 무슨 축으로 얼마만큼?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그쵸? 그럼 평행이동하겠다는 것은 이 y는 x, fx 위에 어떤 임의의 점 a가 있을 때 이 점을 모조리 오른쪽으로 몇 칸씩 옮겨서? 3칸씩 옮겨서 여기 a'에 대응시키는 거니까 이 사이의 간격은 반드시 얼마가 돼야 될까? 3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쌤이 여기다가 y는 3을 그었어요. y는 k를 그었어요. 그냥 가로선. 그럼 여기 있는 이 두 함수와의 교점이 생길 건데 이 두 교점 또한 무슨 이동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을까? 평행이동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 x축으로 3만큼 땡긴 거니까. 그럼 여기 있는 점을 c라고 한다 치면 여기 c'으로 잡았을 때 자, 이 사이 간격도 반드시 얼마? 3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럼 쌤이 여기에다가 y는 k 말고 y는 k-4도 구웠다라고 해봅시다. 얘보다 몇 칸 밑에 있는 선? 4칸 밑에 있으나 어쨌든 x축에 평행하니까 이 두 점의 관계도 무슨 이동의 관계에 있을 거다? 평행이동의 관계에 있을 겁니다. 그럼 d와 d' 사이 거리도 얼마일까요? 3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네. 아, C에서 D까지 곡선을 둘러싸인 모양이랑 D'에서 C'까지 곡선을 둘러싸인 모양이 어떨 거니까? 같을 거니까 이런 면적을 계산하고 싶지 않을까? 적분을 하면 되죠. 아직 안 배웠어요? 자르는 거 그치. 자르는 걸 배워야죠. 그쵸. 자르면 되죠. CD 잘라서 C', D' 자르면 요 모양을 왼쪽으로 어떻게 해서 채워서 그치. 평행사변의 넓이 구하면 된다. 그죠? 가로 길이는 3이고요. 세로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4가 되겠죠. 그럼 3, 4, 12. 그래서 요 넓이는 12가 된다. 이렇게 빨리 판정을 할 수 있다는 거 상식적으로 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X축 평행이동량은 그래서 X축과 평행한 선분의 길이 정보를 제공한다. 라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다시. X축 평행이동은 무슨 축과 평행한 선분의? X축과 평행한 그치, 선분의 길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함수 그래프가 Y축으로 만약에 평행 이동하고 있다면 자, 이 fx 그래프 말고 fx 그래프를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얘를 y는 fx 플러스 2라고 그린다 치면 얘는 모든 그래프가 위로 몇 칸씩 올라갔으니까? 2칸씩 올라갔으니까 자, 여기서 d를 지나면서 x는 뭐 a를 긋는다 치면 어쨌든 요 점이랑 요 점 사이 거리도 반드시 얼마가 될까요?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자라는 얘기인 거죠. 이해하심? 쭉쭉 연장되고 있었어요. 자, 여기 그러면 x는 a-3을 그었습니다.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도 반드시 얼마일 거라서? 2일 거라서. 그럼 여기 둘러싸인 면적도 잘라붙이면 무슨 사변형? 평행사변형. 그럼 이 평행사변형의 한 변 길이가 2고요. 그럼 높이도 얼마가 될 겁니까? 그치, 3이 될 거니까 자, 요 넓이는 얼마일 거다? 6일 거다. 그래서 Y축 평행이동은 Y축과 무엇한? 평행한 선분 길이 정보를 제공합니다. 근데 우리 평행이동이 이렇게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뭐 되는 것도 있었을까? 그치, 짬뽕. 결합되는 것도 있었죠. 짬뽕. 왜 짬뽕 시키노? 자, 그럼 볼게요. 이렇게 Y는 fx가 있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2칸, 밑으로 1칸 내리게 되면 여기 있는 점들의 모든 대응점들을 찍어냈을 때 함수식이 y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f의 x-2, -1 이런 표현이 만들어지겠다. 그쵸? 그러면 이 함수 위의 모든 점들이 오른쪽으로 2칸, 밑으로 1칸 내려간 대응의 관계에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러한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은 이제 기울기를 갖습니다. 어떤 축에 평행한 게 아니라.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몇 분의 몇이죠? 맞아. -2분의 1이에요. 그럼 쌤이 만약에 이 좌표평면상에 이런 두 그래프를 준 다음에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을 이렇게 그어서 네가 -2분의 1x 플러스 k입니다. 이렇게 준다 치면
반드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무슨 이동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 평행이동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평행이동 양과 기울기를 함께 관찰해야 돼요. 이런 문제들은 이제 이해하셨음? 그러니까 얘가 오른쪽으로 2칸, 밑으로 몇 칸 내려갔으니까 1칸 내려갔으니까 이 길이는 반드시 얼마에? 루트 5에 대응될 거라서 자, 임의의 교점 PQ 사이의 간격이 항상 루트 5임을 한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가 1절입니다. 교점을 구할 필요 없이 알겠죠. 교점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내용 지금 이제 적는 데는 시간이 좀 모자랄 거니까 필기 한 번만, 사진 한 번만 찍어서 나중에 평행이동 쪽에다가 좀 내용 정리를 잘 해놓는 걸로 합시다. 자, 그렇다면 한번 내용 정리를 해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y는 로그에 3에 x가 있었고 좀 비율이 안 맞는데 이제 멀리 가려니까 좀 불편하네. 다시 그릴까? 네. 너무 싫어. 다시 그리기. 어쩔 수 없죠. 그럼 저 부분은 저희만 볼까요? 네? 저기 넘은 부분은 저희만 볼까요? 그럴까? 어쩔 수 없이네. 이렇게 갈게요. 됐죠? 자, 여기에서 이 각각의 지금 x축과의 교점을 문제에서 a랑 b라고 두고요. 이 로그 함수와 y축이 만나는 점 c로 잡아놓고 자, c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 그어서 만들어지는 점을 d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자, 계단 문제로 만들어 줄게요. 첫 번째 c의 좌표를 구하라 그러고요. 두 번째 자, 선분 AB랑 선분 CD랑 그 다음에 두 로그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를 계산을 해보라 그랬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개념원리가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구나. 이러고 최대치에서. 짜잔, 여기에서. 자, 지금 C의 좌표를 찾으려면 C는 Y축과의 교점이니까 X가 얼마일 때? 0일 때. 대응되는 함수값은 로그 3의 2가 되겠다. 그쵸? 그러면 이 4개의 지금 도형으로 둘러싸인 요 면적을 찾으려면 결국에는 잘라서 뭐 하겠다는 생각? 그치, 붙이겠다는 생각이고 그럼 이 평행사변형 넓이만 찾으면 되는 건데 둘의 X축의 평행이동 관계가 얼마만큼이라서 그쵸, 이만큼이라서 반드시 AB 길이도 얼마고요? 이고요. CD 길이도 얼마고요? 이고요. 그럼 높이는 어떻게 찾을까? 여기가 Y좌표가 얼마인 세상이에요? 0인 세상이고요. 여기는 Y좌표가 얼마인 세상이에요? 그쵸, 로그 3의 2인 세상이죠. 그럼 요만치의 높이는 그대로 로그 3의 2가 될 거니까 너네 둘이 곱하면서 넓이는 2 로그 3이 얼마다? 2다. 끝? 쉽죠?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그래, 짬뽕된 문제도 하나만 보고 갈까? 네. 어차피 베이직센 프린트 받고 가야 돼. 열심히 나오고 있거든. 개념원리를 썼다가 베이직센까지 가야죠. 몇 장 안 돼요.
다음 주 화요일 끝내는. 그쵸. 그걸 화요일까지 해 오셔야 민지쌤이랑 연결해서 로그 함수 최대 최소 진도 나갈 겁니다. 네? 다음 주 하루 종일 수업. 괜찮아요. 너무 행복하다. 아, 이렇게 지저분하게 주면 우리 사이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친하게 지내볼까? 이렇게. 자, 요 색칠된 면적 구하는 겁니다. 같이 풀 거예요. 그래만 보세요, 일단. 뭐야? 같이 풀 거예요 하자마자 샤프 던져버리기? 아니, 열심히 막 적다가 같이 풀 거야 하니까. 아, 실수. 오케이. 인정. 아니, 샤프심이 막혔겠지. 그치. 막혀가지고 샤프심 나오라고.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두 함수의 이동 관계를 보면 먼저 x축으로 얼마만큼 해? 4만큼 해.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만큼. 뭐야? 오른쪽으로 4칸에 밑으로 2칸 가게 되면 그러한 이동한 두 점을 연결하게 됐을 때 이 직선의 기울기는 몇 분의 몇이 될까요?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과의 교점 얘기를 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이 마이너스 2분의 1x랑 2x승의 교점 좌표를 찾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연립하면 되겠죠. 이렇게. 지수함수랑 다항함수 연립해봤어요. 자, 여기에 대체 x에 뭘 집어넣으면 되는 걸까? 1차 방정식도 아니고 지수 방정식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일반화해서 푸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다항식과 지수함수, 다항식과 로그함수를 연립해서 푸는 방법은 있어 없어? 없어. 알겠지? 그래서 이런 교점 좌표는 특정한 x의 어떤 정수를 넣어보지 않는 이상은 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 지수식의 값이 어차피 양수일 거니까 이 마이너스 2분의 1x도 양수가 되려면 x에 양수를 대입해 봐야 될까? 음수를 대입해 봐야 될까? 음수를 대입해 보는 게 맞겠다. 그쵸? 그럼 그에 대응되는 정수를 하나씩 생각해 보면 x에 일단 그냥 0을 먼저 넣는다 쳐보자. 0 집어넣으면 얘는 2의 0승이고 얘는 그냥 0이 되니까 같을까 다를까? 다르죠. 얘는 1이고 얘는 0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럼 x에 마이너스 1 정도 넣어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그쵸? 2분의 1이고 뭐야?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1,2분의 1이네. 근데 이런 식으로 모든 점을 찾을 수 있을까? 없어. 그래서 찾아질 때도 있고 안 찾아질 때도 있기 때문에 일반화 돼 있다 안 돼 있다? 일반화해서 푸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의 좌표를 구하면 좋긴 하겠지만 이 모든 점의 4개의 교점을 찾을 수 있을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은 상태예요. 그럼 얘는 평행이동량을 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 A와 B라는 두 점을 만든다 치면 이 A와 B의 좌표를 당장 바로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네 둘 사이에 지금 이동관계가 무슨 이동에 갇혀 있을 거니까 평행이동에 갇혀 있을 거니까 이 점이 오른쪽으로 몇 칸에 4칸에 밑으로 2칸 내려가서 반드시 B라는 점에 대응된 이동이다 라는 생각인 거예요.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과의 교점이라서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1대 2대 루트 5. 왜 아직도 루트 3이 들리는 거야? 1이고 2면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제곱 더해서 루트 5죠. 몇 루트면? 2루트 5. 뭐 물론 헷갈리면 4 더하기 16 루트 씌워도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는 길이 또한 기울기 얼마인 직선과의 교점이라서 마이너스 1인 직선과의 교점이라서 자, 이 또한 오른쪽으로 4칸, 밑으로 2칸 간 이동의 관계에 있는 점일 수밖에 없고 그럼 이 사이의 거리 또한 몇 루트 몇이 됩니까? 2루트 5가 됩니다. 그럼 이 둘이 지금 평행이동하면서 길이가 똑같으니 당연히 AC를 연결하고 여기는 BD를 연결하면서 무슨 사변형을 만들 수 있고? 그렇죠. 그럼 이 평행 사변형에서 이제 높이를 찾으려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 뭘 찾아야 합니까? 거리를 찾아야 돼요. 그럼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고1 때부터 어떻게 계산했더라요? 이 위에 적당한 한 점을 잡아서 점과 누구 사이의 거리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본다. 그쵸? 그럼 이 위에 있는 점 중에서 가장 쉬운 점 몇 콤마 몇이고요? 0,4고요. 그럼 요 위에 어딘가에 0,4가 뭐 어디 있겠지 뭐 어딘지 몰라. 관심 없어. 아무 때나 찍어도 돼요. 이렇게 0,4 찍었으면 0,4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면 곧 이게 평행사변형의 높이랑 어떨 거니까? 같을 거니까요. 이해했죠? 자, 그럼 이 직선과의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이거 일반화해서 일반형 바꾸면 넘기고 2배 하면 x 더하기 몇 y가? 이 y는 0이죠. 자, 이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봅시다. 자, 루트 얼마분의? 5분의, 자, 빵 4 놓고 절대값 씌우니까 8. 이게 지금 평행사변형의 무슨 길이가 됐다? 높이가 됐다. 그럼 높이에다가 밑변 몇 루트 몇 곱하면 되기 때문에. 그치. 2루트 5를 곱하면 되기 때문에 훗 날아가면서 얼마 되는 거? 16 되는 거. 교점을 구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평행이동량과 기울기를 항상 면밀하게 함께 관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예제 10번은 사진 찍어서 집에 가서 한 번 더 머리에 꼭꼭 잘 정리를 하십시오.